네. 자, 느리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 치매 모든 것, 왜 느릴까요? 최소 2, 30년 정도 진행이 돼야지 치매가 발병이 돼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되게 무섭고 사망률 1인데 최소 5 내지 10년 정도는 진행이 돼야지 암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은 최소 2, 30년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발병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알츠하이머성, 퇴행성 치매 같은 경우는. 근데 치매가 가장 무서운 게 물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누구세요? 이렇게 자식을 부르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고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암이라고 하는 병이나 무슨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처럼 육체적으로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퇴행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인지장애, 기억력 장애 이런 쪽으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 과거에도 치매가 있었겠죠. 셰익스피어 리어 왕 사막 7장에 있는 거예요. 리어 왕이 무침병, 말하자면 이제 치매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날 놀리지 마시오. 난 어리석고 멍청한 노인이요. 1시간도 안 빼놓고 80이 넘었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온전한 정신이 아닐까 두렵소. 당신과 이 사람을 알아봐야 하는 건데 그게 의심스럽소.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도무지 모르겠고 내 모든 대주를 다해도 이런 옷은 기억이 없으며 간밤에 묵은 곳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학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치매에 대한 기본 상식, 치매 증상의 유형, 치매 형태, 법칙, 예방법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치매에 관한 기본 상식이 뭐냐면, 일단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치매 유병률은 60세 이상이 7.24%, 65세 이상 10.33%, 80세 이상 20.89%, 85세 이상은 약 39%, 90세 이상은 50% 이상. 그러니까 85세 이상이 다가오는 부모님이 있으시거나 이제 전후에 부모님 계실 거예요. 아마 이 통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은 이제 90대신데 아직까지 치매 증상이 크게는 없었지만 점점 기억력이 감소돼 가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작되나 봐요. 만 90세시거든요. 어, 전기밥솥에 전기 밥통 누르는 걸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리니까 이게 최근에 습득한 기술이잖아요. 한번 안 하던 밥을 나이 들어서 전기밥솥을 자꾸 누르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누르는 방법을 잊어버리셨어요. 취사를. 그래서 취사하고 보온을 구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치매 환자는 다 똑같은 병을 앓는 것은 아니에요. 치매 환자가 굉장히 유형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뒤에 나올 거고 한 번 발병하는데 15 내지 20년간 진행되면서 좀처럼 완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매는 안 낫는다. 이런 그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치매는 유전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유전병 아니고 초기에 진단을 받아 관리한 경우 도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치매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방할 수 있죠. 노화는 서서히 오게 하는 건데 치매도 마찬가지 질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이 더 많은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여성이 더 많고요. 파킨슨성 치매가 있는 건 남성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 성인 중 3분의 1은 조만간 치매 부모를 간병해야 할 정도로 이제 그 간병에 대한 부담도 되게 크고요. 유전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죠. 유전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연구에서. 그래서 1번 염색체, 19번 염색체, 21번 염색체에서 이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 물질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생활 수준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치매 발병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흔히 막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 뭐 고스톱을 쳐라, 외국어를 공부해라, 노래를 배워라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면 완치 가능한 치매가요 20%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성 퇴행성 치매 말고요. 뇌혈관에 의한 치매. 그다음 파킨슨에 의한 치매도 일부 종류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완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혈관에 의한 치매이기 때문에 혈관을 뚫어주면 되거든요. 뇌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완치가 가능하다. 예방이 가능한 것이 3, 40% 조기에 발견해서. 다시 회복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주 심각해지는 것을 최대로 늦춰서 천천히 지연되게 하는 것이 50% 정도의 확률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것이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꼭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해야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치매일까요? 치매의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 있어요.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깜빡깜빡하는 거. 우리가 핸드폰 어디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건망증이죠. 열쇠 어디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 건망증. 저는 주차장에서 제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2층에 주차했는지 3층에 주차했는지 기억 안 날 때 많거든요.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거. 근데 치매는 뭐냐면 핸드폰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 내가 차를 주차했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췄는데 올라가던 중인지 내려가던 중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치매예요. 근데 나왔는데 아차차 뭘 놔두고 나왔는데 이건 건망증.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다리에 기운이 점점 빠져서 걸음이 보행이 나빠져요. 치매에 걸리면.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해졌네. 횡설수설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말, 시제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고요.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어, 이미 성인이 된 그 자녀를 아이 취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상해졌네. 집엔, 그리고 발음도 되게 부정확해지고요. 집엔 어느 길로 가야지 집을 못 찾는 거. 되게 이제 대표적인 치매 증상 중에 하나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 누구세요? 사람 못 알아보는 거. 그리고 이제 셈을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 중에 이제 과거에 현재 기억부터 서서히 있다 보니까 아들을 남편하고 헷갈린다던가 이제 외모가 다른 아들인 경우는 남으로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흔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못 하게 되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스름돈을 못 받아오고 거스름돈 계산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주고받고 이런 행동이 되지 않고요. 사람이 변했어.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공격 성향을 띈다거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아이들처럼 발뺌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온순해져서 내내 시키는 것처럼 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너무 이 공격성이 본성이 나타나던 이성이 사라지고 본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성폭행을 시도한다거나 대소변을 실수하고 뭉개는 일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벽에 똥한테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많이 진행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치매 유형이 있어요. 성격을 변화시키는 치매 유형. 대표적으로 이게 그런 그 많은 경우에 이런 건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1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꾸며내서 이야기한다던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던가 없는 말을 꾸며내서 한다던가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영화에서 봤거나 TV에서 본 것을 사람과 주인공과 시간과 공간을 다 섞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먹는다거나 물건을 아이들처럼 아무거나 입에 빤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 불을 낼 뻔한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같이 요리를 할 수 없게 돼요. 하던 요리를 잊어버린다거나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서 어린아이처럼 내 거야 이런 걸 끌어모아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끌어안고 있고 자기 옷을 손대지 못하게 빨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이제 이건 책에서 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치매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치매 환자 가족들이 이제 정리한 거예요.
건망증이 심하고 물건 둔 곳을 빈번하게 잊어버린다. 어디 뒀는지 몰라. 이것도 이제 치매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 건망증이지만 시간이나 날짜를 알 수 없게 되었다. 52.9%, 집안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이 있다. 46%, 신용카드를 사용 못하고 은행 업무를 못한다. 29%, 약을 제대로 복용할 수 없다.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 약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날씨랑 상관없이 추운데 겨울옷 입고 여름옷 입고 나가고 여름에 막 겨울옷 입고 나가 이런 식으로 옷을 못 골라 입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위생에 관련된 어떤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씻는다던가 머리를 감는다던가 이런 조금 복합적인 행동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치매를 의심할 만한 행동인데 이런 행동들이 두세 가지가 겹쳐져 있다 그러면 아마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원인에 따른 형태를 보면 일단 퇴행성 질환에 대한 그 요인에 의한 치매가 있고요. 뇌혈관성 질환에 의한 치매가 있고요. 결핍성 질환, 대사성 질환, 감염성 질환에 의한 치매가 있고 기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 표를 보시면 일단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50%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2022년도 서울대학교 자료니까 이제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50% 정도.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대표적인 퇴행성, 뇌에 이제 베타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에 오는 치매인데 이건 이제 여성들의 유병률이 높고 나이가 많아서 진행이 많이 되고요. 혈관성 치매가 뇌혈관이 막혀가면서 뇌 기능이 소실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 30% 정도 되고 이게 국가나 지역마다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서양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한 7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마다 좀 다르다는 거. 근데 왜 이게 국가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냐? 봤을 때 치매로 어떤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 뇌 속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냐 아니면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흔적이 있느냐를 보면서 혈관성 치매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사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살아생전에는 증상을 보고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 뇌세포 조직, 뇌를 열어볼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후에 이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발견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 자체가 사후에 이거 부검을 원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걸 못 발견해내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를.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해요. 이 정도로. 그래서 20, 30%는 혈관성, 알츠하이머는 50%. 근데 서양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검이 많이 하는 거예요. 사인을 알려고. 그래서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베타아밀로이드 특격이 있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전두 축두엽 치매도 있고 파킨슨병 치매도 있고 루이체 치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기타 그런 치매들이 또 한 10%, 15% 이렇게 산발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질환성 치매도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치매도 있고요.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이런 변종이 있는데 이거는 단백질 변성, 프레온. 그래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도 아닌데 이 물질이 감염이 돼. 단백질 물질이. 그래서 전염이 돼. 주사기로 전염된 사례도 있고요. 조직을 다른 약제로 썼다가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의 조직을 그냥 신체 조직을 약재로 생약으로 만들어서 약재로 썼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특이한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알츠하이머를 살펴보면 이게 제일 흔한 치매니까 1906년에 독일 의사 알츠하이머가 이 질환에 관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된 거예요. 파킨슨도 최초에 보고한 사람이 이제 파킨슨이어서 파킨슨 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경 말단에 우리가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있거든요. 신경 조직에 이 시냅스 뭐 수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뇌 세포 안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경의 수초라고 전달하는 관이 있어요. 신경을 서로 전달하는 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에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 단백질 찌꺼기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베타 절단 효소하고 감마 절단 효소가 있어요. 이게 서로 뭉쳐버리는 거야. 제대로 잘라지지 못하고 이렇게 엉겨, 실타래가 딱딱한 것들이 엉겨서 플라크,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죠. 플라크라고 부르는 찌꺼기 덩어리, 이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관련 축적물이 이 신경 수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끈적끈적한 전분질과 유사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끈적끈적해서 서로 결합, 들러붙어.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서서히 기능장애가 일어나는데, 최초의 알츠하이머병의 시작은요, 주로 초기의 기억을 담당하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부정엽, 전두엽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앞쪽, 옆머리, 앞머리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기억 담당 부분부터 망가져서 알아볼 수 없거나 집, 장소를 모르거나 시간을 모르거나 사람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단기 기억부터 장기 기억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모르는 거야. 옛날 일은 다 알아. 근데 어제 일어난 일을 모르고 방금 한 일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가 돼서야 운동 장애가 생겨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해도 매일매일 잊어버려요. 그래서 퇴행을 막으려고 하면 계속 같은 정보를 똑같이 매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왜 언어 가르칠 때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나중에 퇴행을 막으려면 똑같은 일상 활동을 매일 똑같이 반복을 시켜야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긴다거나 사람을 바꾼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안 좋고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뭉쳐서 플라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세 아교세포와 성상교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 안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1번, 2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경 안에 미세 아교세포하고 성상교세포라고 하는 그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것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 염증 인자가 아까 생겼던 베타 아밀로이드 있죠. 플라크랑 같이 결합. 그러면서 더 딱딱하게 수초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의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건데, 어,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나중에 이제 이 신경아세포나 미세아세포나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진행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기전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 우리나라는 20, 3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서양의 경우에는 15% 정도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 약 15%에 해당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언어 수행 능력, 인지 장애가 빠르게 나타나고요.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반대편의 감각 이상, 즉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팔다리가 감각 이상, 왼쪽에 이 혈관성 치매가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가 감각 이상. 그래서 중풍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풍은 정신은 멀쩡하고 신체 마비가 먼저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어 장애, 수행 장애, 인지 장애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신체 장애보다. 나중에는 이제 몸도 문제가 생기는데, 운동 장애도 생기는데, 다발성 경색침, 그러니까 여러 개의 뇌가 막혀서 뇌졸중이 오면서 생기는 치매 같은 것들은 뇌를 크게 망가뜨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 사진이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이 보시면 혈관성 치매는 이렇게 혈관이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뇌동맥 경화가 발생해서 뇌조직이 죽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능 저하를, 이게 혈관성 치매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진행될 때는요, 한 번 잊어버린 거는 다시 가르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린 거야. 다시 모른다니까? 근데 이 혈관성 치매는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을 까먹었다는 걸 의식하세요. 멀쩡해졌을 때, 돌아왔을 때. 그래서 문득 자기가 잊은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어머,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혈관성 치매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은데, 요 파킨슨병 치매랑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유형이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가 이게 증상 나타나는 그 이런 장애의 증상이 순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파킨슨병 치매는 파킨슨병이 뭔지 아시죠? 잠깐만요. 경련이 생기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이 파킨슨병이. 그리고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루이체라고 하는 물질이 아까 신경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했어요. 루이체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면 루이체 치매가 되는데 파킨슨 치매하고 되게 유사하게 뇌간에 있는 흡질에 도파민 분비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여기에 루이체라고 하는 물질이 쌓이면 루이체 치매가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파킨슨성 치매는요, 천천히 진행돼요. 근데 루이체 치매는 1년 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체 치매인지 파킨슨 치매인지 이제 병원에서는 되게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진행 속도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기능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좋을 때 나쁠 때 차이가 되게 큰 게 파킨슨 치매나 루이체 치매예요. 아까 그 혈관성 치매도 깜빡깜빡하면서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가 자기가 잊어버리고 실수한 거 다 다시 기억했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시 또 까먹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파킨슨 치매나 루이체 치매는 정도가 훨씬 더 기복이 커요. 그래서 갑자기 운동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사람도 기억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랬다가 또 멀쩡해졌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쁠 때는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면서 어, 무서워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이런 공포에 휩싸이거나 뭐 이렇게 없는 말을 꾸며내거나 하는 게 굉장히 심했다가 또 멀쩡할 때는 정상인처럼 행동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고요. 파킨슨 특유의 손떨림, 강직 현상이 나타나고요. 발을 질질 끌거나 몸이 구부정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간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을 이렇게 유발하는 말하자면 이제 긴장이나 흥분을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오는 건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실 90%는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장하고 연관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문진한 파킨슨 환자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치료 관리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독한 악성 만성병. 음. 그래서 변에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발병 이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장 관리를 해야지 이런 파킨슨 치매나 루이츠 치매에 걸리지 않겠구나. 또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고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 레보도파라고 하는 약들이나 아니면 도파민 분해를 억제하는 약, MAO라고 하는 약제 같은 것들을 쓰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킨슨 치매에도 파킨슨 병에 쓰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 제제랑 관계가 있거나 도파민 제제랑 관계가 있는 그런 약들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증상을 보면 파킨슨병이 잠꼬대한다거나 얼굴에 표정이 없어져요. 가면 쓴 것처럼. 그리고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만성변비가 있고 글자를 잘 못 쓰고 글자가 꼬불꼬불해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고요.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말을 잘 안 하고 사람 안 만나고 후각이 떨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가만히 있는데 보면 손을 살살살살 떨어요. 그리고 이제 보폭을 좁아져서 펭귄처럼 걸으시게 돼요. 펭귄처럼 이렇게 장걸음으로 이렇게 걷게 되고요. 음, 근육에 경직이 생겨서 뻣뻣해서 잘 안 구부러지고 잘 안 펴지고 잘 넘어지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증상이나 자세들을 많이 취하는 게 이제 파킨슨 병이 시초가 되거나 진행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파킨슨 병을 앓다가 치매가 되거나 치매를 앓다가 파킨슨 병이 확실히 지는 경우가 교차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생긴 경우에는
파킨슨 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랑 파킨슨 치매를 동시에 앓게 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두축두엽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까 혈관성 치매처럼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막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혈관 안에서 이 뇌 세포가 쭈글쭈글하면서 뇌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뇌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근데 이 전두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는 그 기억 장애보다 위치와 관계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특히나 왜 아까 제가 왜 성폭행을 한다거나 폭력적이 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에서 많이 나타나요. 약 5% 정도의 비율로 이런 치매가 나타나는데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해서 사실 이제 특정 요양시설 같은 데다가 보내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침대에 묶어놓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하고 있는 케어하는 이런 요양보호사들이나 간호사들을 공격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공격성을 띠는 이런 전두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인성을 뭐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건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잘 돌보면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요양원에 맡겼을 경우에 저 사람은 왜 묶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요런 치매 유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자위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문제를 겪게 되고 만사에 무심하고 위생을 소홀히 하고 관리 못하게 되고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적절치 않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거나 쓰레기를 이제 모아놓거나 썩은 음식을 다 찬장에 두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 전두축적 치매인 환자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요. 계산을 멀쩡하게 안 돼요. 아까 왜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 계산을 못해서 사고 파는 행동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두축적 치매인 경우는 계산은 잘 안 돼요. 돈 계산. 이런 것들. 그런 기억력은 아주 탁월하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치매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나머지는 이제 워낙 소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중에 잠깐 또 언급하고 지나갈 거고 치매 원인을 보니까 치매 9가지 위험 요인을 봤을 때 조기 중단, 교육을 조기 중단, 그러니까 배움을 멈추는 것이 되게 크대요. 이게 이제 한 8% 정도 작용을 하고 고혈압, 비만, 난청, 흡연, 우울증,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당뇨병 이렇게 돼서 1.6배, 1.9배, 1.4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는 사람들보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몇 배나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오른쪽에 조금 쉽게 계산된 걸 볼게요. 일단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당뇨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혈당이 진행될 때 혈액이 당분에 의해서 끈적끈적 해가지고 설탕처럼 바뀌는 적혈구의 퍼센테이지를 당화혈색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심각한 당뇨에 해당해요. 그래서 7 미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7% 이상인 당뇨 환자인 경우에 치매 발병률이요 정상인의 5배, 5배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까 왜 제가 90세 이상 거의 50%라 그랬잖아요. 50%의 5배면 2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데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야. 이런 분들이 90세가 넘어가게 살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사신다면 100%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요, 한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보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2%,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8%.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치매를 더 가중시킨다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삼중주라고 하죠. 만성질환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치매의 법칙, 기억장애, 기억상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결과가 이 기억장애와 기억상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는 방향을 잃어버린다, 시간을 잃어버린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밤에 이유 없이 돌아다닌다, 건망증 자꾸 까먹는다, 무언가를 배우지 못한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린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했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린다, 요리가 불가능한 복합적인 어떤 동작들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을 못 만나죠.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기억에. 그다음에 자발성이 상실돼서 의존하게 되고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의존적이 되고 부인하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신, 공격성. 그다음에 막무가내로 성격적으로 자기 하나도 모르는데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상한 거 수집한다거나 왔다 갔다 서성인다거나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과식한다거나 밥을 안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살이 찌거나 굉장히 마른다고. 식사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서. 그래서 운전도 못하고 청소 못하고 목욕 안 되고 일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기억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리니까 근래에 만났던 사람 잊어버리죠. 그럼 손주가 태어났어. 손주가 제일 최근에 태어났죠. 그럼 손주 기억 못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기억 못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기억 못하고 부모님하고 헷갈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드라마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딸인지 아빠인지 막 아들인데 아빠로 생각하고 막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게 그 과거, 현재 기억을 잊어버려서 나왔던 거고, 말하는 걸 잊어버려서 이제 언어 상실이 온다거나 자신이나 배우자 못 알아보고. 잃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치매 환자도. 이게 감정을 기억해. 이 사람하고 좋았던 사람인지. 감정 있잖아요. 내가 관계가 좋아, 배우자랑. 그 좋은 감정은 그대로 있는 거야. 배우자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남자인데 매번 반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근데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야.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경험도 남게 되고요. 어떤 직관력에서 너무 예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대요. 치매 환자가. 허를 찌르는.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거야. 내가 소중하다는 그런 자존감은 남아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 그래서 무서워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치매 환자 보고 이제 어디 가자, 엄마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안 가, 나 무서워, 나 안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소속감,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은 다 하고 몸으로 했던 걸 기억한대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이게 치매가 걸려서 자식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말하자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저희 초상화 좀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그렸대. 이게 평생 그림을 그린 사람이잖아요.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린 사람이잖아. 자식은 잊어버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힌 초상화를 그려줬다고 하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매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치매 치료제에 대한 열망은 너무 간절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개발되어 있는 치매 치료제가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저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신경 이렇게 있어요. 수초가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물질의 콜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틸콜린. 근데 이게 전달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세틸콜린인데 이걸 분해하는 애들이 있어. 콜린을 계속 분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분해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약이 첫 번째로 개발된 치매 치료제예요. 그게 이제 타그닌, 도네페질, 아리셉트, 갈란타민, 리바스틴 이름은 다양한데 어쨌든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저해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15 내지 20% 정도 호전된다. 일상생활에서. 낫는다가 아니고 조금 호전된다요. 일상생활에서 한두 가지 항목이 개선되는 거예요. 못하던 걸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 수치가 나빠져요. 간 기능 이상 생기고 위장 장애가 너무 심한 부작용이 있어서요. 요즘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보고돼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소화제랑 함께 처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오는 환자들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반지 물질. 왜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약제예요. 그래서 왼쪽에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량체라고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이게 합성이 안 되게 만드는 물질들이 약을 계속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게 아두카누마비라고 하는 약인데, 이게 이제 주사제예요. 20% 정도의 환자한테 인지 전화 완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일부 환자한테 뇌에 염증을 유발해서 이걸 쓰네 마네 말이 되게 많았는데 아주 강력하게 통과가 됐다 그래요. FDA 승인을 받았는데 엄청 비싸요. 약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수백만 원 정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적이다. 아니면 국가 재정을 엄청 고갈시킨다. 이래가지고 말이 되게 많은 약인데 어쨌든 승인은 받았어요. 특이하게 아까 미세하교세포,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플라크에 들러붙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 미세악교세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LED 광선, 40Hz의 LED 광선을 감마파 진동 주기에 맞춰서 조사를 했더니 1시간을 쐈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단백이 다 사라졌대요. 40 내지 50%가 감소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빛을 안 쬐고 24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저희가 L400 레이저 LED 치료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세 악교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 광선이.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지 못하게 사라지게 하는. 근데 24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쌓이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일 쓰면 된다. 매일 쓰면 된다. 그리고 내가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쓰시고.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진 것이요. 카레 쿠르쿠민. 이게 아마 뉴트릴라이트에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인도인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이 있대요. 실제로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인도는 2% 정도래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카레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쿠르쿠민을 먹인 쥐한테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안 뭉치더래요. 이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아직 실험을 안 했어요. 근데 임상적으로 이제 이거는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약제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귤류의 노빌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2017년 일본인 13,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감귤류를 먹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 낮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게 오키나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의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들이 자주 먹는 감귤류 안에 있던 노빌레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찾아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약청에 들어갔을 때, 건기식에 들어갔을 때 치매를 예방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DHA, 오메가3 계통 중에서 DHA 추출물, 그다음에 뇌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은행잎 추출물. 이거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저해하는 것들이 밝혀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 표 위에 상단에 있는 표를 보면 노빌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DHA나 은행잎보다 더 많아. 효과가. 신경돌기를 활성화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건 신경돌기, 아까 왜 수초가 이렇게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뉴런이 뻗어나가 있잖아요. 수초가 이렇게 뻗어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꾸 끊어지거든요. 치매가 오려 그러면 뇌 기능이 망가지면서 근데 그것을 다시 뻗어나가게 신경의 수초를 자라나게 하는 물질이 노빌레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아주는 이 진코엠 성분이랑 은행류 성분이랑은 약간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건데 신경돌기 활성화 정도만 보면 노빌레틴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강황에 있는 크루쿠민이라든지 가지에 있는 델피니틴이라든지 녹차에 있는 에피갈로카테킨이라든지 와인에 있는 미리세틴이라든지 홍차에 있는 테아플라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을 방해하는 최소 농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 식약청에서 예방한다라고 허가를 해준 것은 DHA하고 은행잎 추출물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기타 치매 예방법을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인 접촉 정도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충분한 사람들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다양하게 만나고 대가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낮은 거예요. 8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과 교류가 많은 노인은 8배 정도의 치매가 효과 차이 난다.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주 3회 이하의 운동을 하는 사람과 주 3회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에 발병할 수 있는 강도나 정도가 되게 달라진다. 운동이 많은 그룹이 확실히 치매에 덜 걸린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음식을 단조롭게 먹는 사람 말고요. 골고루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들 위험도가 44%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독서, 걷기, 악기 연주, 보드게임, 사교 댄스. 여기 보세요. 사교 댄스가 위험 감소가 가장 세요. 그러니까 사교 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 훨씬 더. 왜? 이 댄스를 통해서 음악 박자도 맞춰야죠. 사람도 해야죠. 몸 유연성도 키워주죠. 그러니까 머리와 운동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활동을 해줘야지 치매가 예방된다. 그래서 코그니사이즈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대요. 이게 이제 치매 예방 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스텝을 밟으면서 어떤 동작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올려보세요. 오른쪽 이렇게 스텝 밟으면 그거 춤 트는 거랑 비슷해. 이런 운동을 시켰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래요. 치매 증상 효과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퀴즈를 풀면 된대요. 이 책 읽으면서 저희가 25센트 라이드에 이런 앱을 하나 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25센트 자전거를 타면서 구구단을 맞추거나 퀴즈를 푸는 게 굉장히 좋아진대요. 기억력 감소가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이제 자연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3의 당뇨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몸을 고쳐야지 예방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없다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효과 있는 약이 10 내지 20% 정도 개선된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활동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다 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추를 못 채우다가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화장실에 물 내린 거 잊어먹었다가 화장실 물 내린 걸 기억한다. 뭐 이런 식의 한두 가지 지표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는 약은 안 만들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라든지 파킨슨 치매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치매들은 완치시키거나 거의 완치하거나 잘 못 느낄 만큼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개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대표적인 이제 치매 증상인 질병인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알고 예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라. 아까 다양한 음식, 그다음에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최적화시켜야 되고요. 호르몬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특히 어떤 거 인슐린 같은 거. 인슐린 정상화, 그래서 당화혈색 관리하는 거, 몸속의 염증을 제거해 주라는 거,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섭취, 동물성 단백질 섭취, 하지만 좋은 지방을 섭취를 많이 해야 돼.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좋은 산화 물질, 그러니까 산화가 되지 않은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 시켜야 돼요. 소화를 못 시키면 염증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게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들어올 수 있고 공기를 통한 독소, 물을 통한 독소, 일상용품을 통한 경피독 이런 것들 제거를 시켜주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고 에너지 대사율을 증진시켜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과체중, 과식 이런 것들도 다 치매 유발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은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거, 심신 안정이 이 뇌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고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